안녕하세요. 투자에 접목할 만한 이슈들을 설명해드리는 주식 스토리텔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저평가를 많이 받은 이 HBM 이쪽 종목들에 대한 그런 이슈에 대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이게 18일자 소식이죠. 어저께 장 종료 후의 소식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거대 반도체 대기업들이 이제 내년에 올해보다 장비 투자를 최소 20% 증가시킬 거라는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어저께 뉴스로 이렇게 발표가 났죠. 근데 이런 재료는 새로울 게 없는 소식이에요. 한창 이 11월 달 하락장이었을 그때 막 이제 하락장에서 하락장이 막 끝나갈 때 공매도 금지하기 얼마 전에 이 삼성전자에서 HBM 생산량을 2.5배 늘린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어. 그래서 이 천안 쪽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이 있는데 이거를 HBM 생산 라인으로 변경을 하는 그런 결정을 이재용 회장이 내리기도 했어요. 당연히 SK하이닉스도 내년에 이 반도체 장비 이거를 증설을 한다라는 발표들을 꾸준히 해오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대단히 서프라이징하는 그런 뉴스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이 반도체 소부장 그 중에 이 HBM 라인 쪽에 있는 친구들은 내년에도 강한 추세를 유지를 할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이 20% 증가라는 게 그렇게 큰 수치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이 기업들이 운영하는 돈의 규모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뭔가 기업이 투자를 한다라고 공시를 내거나 발표를 할 때 이 건물, 전력, 수도 이런 부동산 이런 부분들이 투자 금액의 상당 부분을 잡아먹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인프라를 제외한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반도체 장비에다가만 이 20% 증가된 돈을 투입을 한다라는 소식인 거죠. 여기 기사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삼성전자는 27조, SK하이닉스는 5조 3천억 원을 투입할 거라고 그렇게 발표가 됐어요. 이게 뭐 삼성전자는 25%, SK하이닉스는 100%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 소식에 대해 가지고 투자 포인트를 좀 열거 해본다라고 하면은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둘 다 광범위하게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이끌어 오고 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DDR5 그리고 HBM 쪽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라는 거, 그런 사실. 이거는 지난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에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투자 포인트 두 번째는 이 최근에 이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제 얼마 전 영상이었죠. CX 두 가지 테마가 비교적 시장에서 새롭게 등장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라든지 자금의 집중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 HBM을 단기간에서는 압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 날아가고 있고 힘도 좋고 그렇죠. 그래서 이 HBM 종목들은 시장에서 소외가 많이 돼요 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말은 뭐냐? 상대적으로 저점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 사이클상 가격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가격 조정은 받았는데 이 추세상 조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가가 그냥 쭉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HBM 종목들이 이 추세를 깔끔하게 유지를 하는 편이에요. 경기 사이클 상관없이 추세를 이렇게 유지를 해요. 근데 지금은 딱 이런 바닥권에 있다라는 거, 종목들이. 그리고 뭐 한 가지 좀 더 코멘트를 남겨드린다라고 하면은 이 온디바이스 AI나 CXL에 비해서 상승 파워가 부족하다라고 지금은 볼 수는 있는데 이 친구들도 만만치 않게 상승을 했어요. 지금 대부분의 HBM 종목들은 보면은 이 연초 대비 대략 4배에서 많게는 5배 정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연중에 장중에 들여다보면은 상승세가 좀 더딘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 있다라는 거야. 그만큼 꾸준하고 추세가 깨지지 않았고, 추세가 깨지지 않은 이유는 이 HBM 테마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실적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적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 이 기술이 가진 가치에 대한, 미래 가치에 대한 그런 기대, 그거에 투자자들이 베팅을 했다고 봐야죠. 근데 이 가치는 내년에도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자, 세 번째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 HBM 관련주들. 이게 이 엔비디아가 파는 이 GPU, 여기에 있어서 핵심 부품이죠, HBM이.
그래가지고 이 엔비디아와 이제 주가가 동조화돼가지고 보통 흘러가기는 하는데 지금 미증시에서 5일 연속 상승세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지금 나스닥 엔비디아가 속해 있는 이 나스닥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 이걸 막 뚫고 있죠. 연이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HBM 관련주들도 지금 추세상 바닥에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해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꾸준히 성장할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조정 시에는 만약에 내가 예전부터 담아왔다라고 하면은 비중 추가를 고려를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단타를 노린다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상대적인 저점에서 추세상 상승을 노려보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12월 21일 날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또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근데 맞습니다.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하방 압력 재료로 작용이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느 정도로 하방 압력이 나오냐? 추세는 못 깨요. 이게 왜 추세를 깨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HBM 종목들이 가진 그런 추세는 실적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지금 AI 산업 어떻습니까? 지금 막 챗 GPT는 뭐 유료 서비스 구독도 안 되죠? 지금 대기열이 너무 많아가지고 엄청난 활황이에요. 지금 빅테크 지금 전부 다 AI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죠. 산업 속도가 무시무시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엔비디아 이 친구들이 수혜를 제대로 보고 있죠. AI 반도체 칩의 생산 이게 지금 날개 다친 듯이 막 엄청나게 생산하고 있고 수요는 그거보다 더해요. 없어서 못 파는 수준이에요. 아무리 막 미국 정부에서 엔비디아의 반도체 규제를 때린다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중국이 안 사도 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은 이 AI 반도체 칩, 엔비디아나 다른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생산한 AI 반도체 칩에 들어가는 이 HB 이 가치가 내년에 떨어질까요? 절대 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여기다가 생산 장비에다가 투자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생산 라인에다가 이거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리려고.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AI에서 이런 AI 반도체 거기서 이 HBM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밸류, 이런 가치 이게 무너지지 않는 이상 HBM 종목들의 추세는 깨지지 않아요. 뭐 마이크론의 뭐 실적 하회 뭐 이런 걸로 추세가 절대 깨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실적이 좋게 나오면 그냥 좋은 거고 안 좋게 나오면은 덕감의 집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밸류 가치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마이크론 실적 안 좋게 났어? 산타랠리 끝났네? 이제 팔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세력들이나 기관이나 외국인이 모를까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개인들이 내던지는 물량을 걔네들은 계속 들고 있을 거예요. 왜냐? 24년도에서도 강할 그런 종목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미국도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서 엄청나게 잘 올라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잘 가는 건 아니에요. 전부 이 M7 종목들, Magnificent 7, 뭐 AI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런 친구들만 잘 가고 있어요. 큰 종목들 7개가 증시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부분이 AI 반도체 이런 거예요. 거기에 속해 있는 HBM이 내년에 안 갈까요? 내년에도 꾸준히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HBM 종목들에 대한 메리트 잘 설명드렸다고 보고 있고요. 관련해가지고 관련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이에요. 어저께 이렇게 약간 어제가 아니죠.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약간 장대 양봉을 뽑아내기는 했는데 곧바로 조정이 들어오는 모습이고 어저께 약간 상승을 해줌으로써 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약간은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 친구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HBM 후공정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 굉장히 튼튼합니다. 쉽게 깨지지 않아요. 왜 쉽게 깨지지 않느냐? 이 10월달, 11월달 이때가 어떤 때였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했죠. 미국 채금리가 아주 미쳐 날뛸 때였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글로벌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발동해가지고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에서 돈을 엄청나게 빼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나라는 신흥국이잖아요. 신흥국이라 가지고 그런 안전도, 위험자산 쪽에 속한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외국인 비중이 높은 이 HBM 종목들 당연히 추세를 깼었어야 됐는데 안 깼죠? 3중 바닥을 형성을 하면서 굉장히 튼튼하게 추세를 지켜주었습니다.
사실 이게 추세상 여기서 더 빠져도 돼요. 이 장기 평선을 터치하러 가도 됐었는데 그걸 터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얼마 전에 그 하락장이 끝나고 나서 강한 상승세를 보인 뒤에 조정을 길게 깐 올리는 상태. 오늘은 약하게 조정을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가치들, 이걸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싼 가격일까요? 아니면 비싼 가격일까요?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비쌀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싼 가격인 거예요. 여기는 아직 이 조정 중 밑부분에 있기 때문에 추세상 바닥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 내려가면 사야지 하는 거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안 태우고 그냥 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 랠리 중이고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이런 상대적인 저가 있을 때 유심히 바라보아야 하는 종목이에요. 사실 이 친구 기술적 분석이 그렇게 많이 먹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런 가치에 의해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기 이평선, 중장기 이평선 60일선 정도만 터치를 해도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라서 여기서 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눌린다라고 하면은 비중 추가의 기회로 물타기로. 그래서 만약에 옛날부터 내가 코어 물량, 연초 이런 부분, 요런 때도 괜찮고요. 이런 때에서부터 담아왔다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들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HBM 종목들은 특징이 있어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라든지 해외 이런 투자 리포트라든지 이런 데서 튀어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너무 많이 올랐다 라는 그런 이제 분석 리포트를 내놓는다고 해서 쫄 필요가 없어요. 특히 외국계. 자, 왜냐?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리포트대로 주가가 따라가는 거를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상승장 때 빼고. 특히나 이제 외국 이제 나팔수들은 이제 세력들이 상대적인 저가에 담을 수 있게 도와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바로 이 HBM 이런 거에 대한 이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다른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한미반도체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이 친구는. 그래도 추세는 튼튼하게 유지 중이고요. 지금 딱 어떻게 보면은 삼각수렴 형태로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이 무의미하다고는 했지만 확실히 거래량도 지지부진하고 슈팅을 준비하는 걸로 보여요. 거래량이 빠지는데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 이거는 그만큼 상승 동력이 있다라는 거고, 기존의 상승세가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이제 HBM 쪽이 다시 재조명 받는다라고 하면은 한미반도체가 다시 대장주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STI의 경우는 조정을 굉장히 이쁘게 받았죠. 굉장히 이쁘게 받았고, 이 전일 종가 기준으로 이전 이 7월 달부터 11월 달 이때 형성을 했던 지지라인 위에 딱 이제 싹 뚫어준 뒤에 장기 이평선을 터치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 반등 자리에 완벽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HBM 관련해가지고 소식들이 꾸준히 들려오는 와중에 이런 자리에 있다라는 거는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물론 이게 대장주는 아니라서 강하게 올라가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이 전고 부분 신고가는 무리 없이 뚫어줄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얼추 제가 HBM 종목들을 읊어드렸는데요. 공통점이 추세 튼튼하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이쁘게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HBM의 가치가 깨지지 않는 이상 추세는 절대 깨지지 않는다라고요. 제가 아까 이 10월달, 11월달 이때 하락장에도 영향 안 받아요. 갑자기 이 친구들이 추세를 깰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이 온디바이스라든지 CXL이라든지 그런 친구들에게 약간 상승세를 양보를 한 그런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은 최대 이익을 챙겨줘야 한다라고 오늘 이 HBM 관련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자, 영상 마치기 전에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방이 있습니다. 정보 공유 방이고요. 입장 시 VIP 방 이런 거 없이 그냥 모두가 들어와서 정보 공유 방. 제가 이렇게 영상 찍는 이런 정보들 실시간으로 코멘트들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종목 상담이라든지 물린 종목대에 대한 코멘트라든지 그런 것도 다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유튜브 더보기란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카카오톡 1대1 링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